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규탄하는 하원의 결의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의 핵심은 트럼프의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이 새로운 국민들 그리고 유색인종 국민들에게 공포와 미움을 주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의회 결의안은 상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하원이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꾸짖었고 또 이 내용이 의회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을 보고 go back 라고 했고 또 싫으면 you can leave 라고 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SOB 라고 욕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상대가 의회 의원들이고 또 이들 중에 대부분이 출생 시민들이고 또 그의 정책에 강력한 비판 세력이고 이런 점들이 다릅니다. 또 이 사회는 실컷 좋건 간에 이미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귀하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언에 대한 반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내면에 들어있던 유색인종 깔보기, 이민자 혐오하기 등의 감정이 노출된 것이라는 의미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이민자 그룹 또 소수계 그룹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하원의 결의안 채택,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땠는지 또 공화당 트럼프 측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표결의 결과는 240대 187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 그리고 독립중개의 의원 1명이 합한 숫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표결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특히 인종 문제, 이념 문제, 소수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 결의안의 대상이 대통령인데 그가 국민들 보고 너네 나라로 가라, 이 나라가 싫으면 떠나라 라는 그야말로 막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소수계 이민자 그룹의 국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고 주류 사회가 이 그룹을 혐오하게 할 수 있는 언사라는 점에서 하원이 이것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대부분 그리고 상원 하원의 공화당 총무는 모두 이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트럼프가 레이시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 4명은 anti-American이다, 반미국적인 사람들이다. 또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의 대결이다 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어제 3일째 이 하원 의원들을 또 공격했습니다. 어제는 이들이 야비하고 혐오적이고 역겨운 언사를 쓰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뼛속까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카시오 코르테스 뉴욕주의 하원 의원은 당신 말대로 당신 뼛속에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없다고 칩시다. You don't have a racist bone in your body. 그러나 그대의 생각과 가슴에는 인종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치 매코넬 상원 총무는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와이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엘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고 타이완계 출신의 중국계입니다. 만일 엘레인이 타이완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합법 이민은 미국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또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이고 하원 총무인데
트럼프는 역시 레이시스트가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슬픈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룰과 질서와 정당함이 파괴된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하원 의사당 내 토론 시에는 격렬한 반론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낸시 펠로시 의원이 토론 시에 사용한 단어 racist 이 단어를 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을 racist라고 지칭한 것은 하원 룰의 예의 규정에 어긋난다 하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원은 주의 깊게 이 규정을 피해가려고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녀의 반론은 트럼프를 racist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racist적인 언사를 그가 연속적으로 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원인 다글러스 콜린스 의원은 절차상 이 발언 부분을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회의가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는 별개로 Al Green 하원의원, 텍사스의 민주당 의원인데 탄핵 요구서를 어제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용인할 경우에 레이시즘이 계속될 것이고 이참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탄핵 요구서였습니다. 그는 이 제안을 금주 말까지 표결해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는 딜레마입니다. 그녀는 하원 의장으로서 상원 공화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탄핵 시도에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옵션은 이 제안을 그냥 묵살하든지 또는 분과위원회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두 경우가 모두 다 민주당에게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이미 민주계 하원 의원 중에서 80여 명이 탄핵 소추에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 둘째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잘못이다 라고 했고 주로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공화당 쪽에서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룹마다 생각의 성향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생각과 의견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별 수 없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고 정당이 있고 표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대표하는 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나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도 정당의 전당대회의 대의원 수를 비교를 해보면 공화당의 경우에는 백인 대의원이 94%, 소수계 대의원이 6%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백인이 51%, 소수계가 4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뭣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자 하는 것은 그만할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결의안을 찬성 240표,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235명 전원 찬성과 함께 공화당 의원 중 4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 1명이 결의안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새로운 미국인과 유색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합법화하고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원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인종차별 논란 발언 규탄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해당 표결 결과로 공화당 단결을 받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표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내 발언 관련 표결에서 공화당이 얼마나 단결했는가를 보니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어제 민주당 유색인 신예일한 오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라시다 틀라입, 아이아나 프레슬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표결 절차에 대해서는 1984년 이후 하원 의장이 하원 규칙을 위반한 건 처음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악관 강요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시간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당시 북한은 전쟁으로 갈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만남을 가졌고 관계가 매우 좋다.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이 어제 향년 99세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티븐스는 35년 동안 대법관직을 역임하면서 학생, 이민자, 죄수 등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놨습니다. 공화당 추천으로 임명된 스티븐스의 이 같은 독립적 판단에 따라 낙태 문제 등 연방 대법원이 수많은 이슈에서 진보 성향 판결을 내는 데 기여했다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더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앙기상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시카고 지역의 최고 기온이 90도에서 100도를 넘어설 것이며 습도도 평상시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대는 이 기간 동안 건강주의와 특히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점검할 것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주 월요일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험볼트팍 저수지에 악어가 잡혔습니다. 2주 동안 잠적했던 악어는 화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때 플로리다에서 온 악어 전문가가 낚시로 이를 잡았습니다. 악어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앞으로 동물원으로 가교됩니다. 길이 5피트 3인치인 이 악어는 누군가가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몸집이 커져 저수지에 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R&B 가수 알 켈리가 어제 연방법원에 의해 보석금 없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쿡카운티 법원에 의해 보석 석방됐었으나 최근 연방검찰이 다시 그를 구속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유죄가 될 경우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5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최고 기온이 10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 더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98도, 밤 최저 80도.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100도, 밤 최저 79도. 토요일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4도, 밤 최저 75도입니다.